안녕하세요. 경제문의한의 경제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2015년 5월 28일 저녁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30도를 넘어서 여름 날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6월도 안 됐는데도 이렇게 덥습니다. 이 더운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저는 저녁에 국수를 먹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또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주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예, 주식의 위험성. 예, 주식의 위험성. 예,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 나면은 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자동차 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잘 배우고 운전을 잘 해야 안전하게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죠. 주식도 위험성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주식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식 외도하다. 본업 말고 본업에만 충실하지 않고 주식하다 이 말이죠. 주식 외도하다. 결국에는 실패해서 살해 시도까지 하게 되는 40대 외과 의사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사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12년 9월 13일자인데 40대 외과 의사입니다. 이거 의사 하면 의사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힘든 고비를 겪어서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이제 주식하다가 실패해서 그만 살해 시도를 하다가 결국 완전히 몰락을 했다. 너무 슬픈 사연이죠. 예. 자, 외과 의사 A씨는 45세네요. 11일 오후 9시 40분경 광주 서구 풍암동 한 호퍼집 앞길에 앉아 슈퍼마켓에서 산 맥주를 마셨다. 3병 가운데 2병째를 마셨다. 예, 술을 2병 마시고 나니까 맥주 2병 마시고 나니까 이제 취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 양손에는 손바닥이 코팅된 목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예, 보통 붉은색으로 코팅 많이 하죠. 그리고 녹색 코팅도 한 목장갑도 보이더군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러한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리고 장갑 끝부분은 청 테이프로 동여 매여져 있었고 옆에는 낫과 망치가 있었다. 너무 이상한 모습이죠. 광주시인데 광주시 서구 시에서 말입니다. 도심에서 술을 마시고 낫과 망치를 가지고 있다? 좀 어색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예.
낫과 망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왜 낫과 망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쓰려고 뭐 샀어요. 그러나 경찰이 계속 죽음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A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A씨는 검거되기 1시간 반 전에 호프집 인근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선배 의사, 같은 의사네요. 고등학교 선배인데 의사 B씨를 만났다. B씨에게 빌린 2억 원을 갚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B씨는 돈을 갚지 못하는 A씨를 5일 사기 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였다.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니까 사기 혐의로 고소해 버렸어요. A씨는 당장 2억 원 전부를 갚아라 라고 하는 B씨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모든 재산을 날린 상태였다. 이게 위험이죠. 주식 투자로 모든 재산을 날렸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 돈도 못 갚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이제 커피숍에서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던 그 B씨가 백 밑에 떨어진 호퍼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A씨는 바로 인근의 철물점에 가서 낫을 사고 망치 그리고 장갑을 샀습니다. 빚을 갚을 자신도 없는 데다 후배를 고소까지 한 선배를 죽여야 되겠다. 설상가상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도 날리고 이제는 살인까지 계획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범행 도구를 들고 호프집에 들어갔지만 멈칫했다. B씨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B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에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 얼굴이 스쳤다 합니다. 결국 그는 범행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프집을 나섰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포기했다고 하니까, 범행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A씨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병원을 운영할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10년 전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기 전에 병원 건물과 집까지 날렸다. 10년 전 시작한 주식 투자로 10년 동안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아서 결국 병원 건물도 날리고 집까지도 날렸다. 더욱이 2008년경 파산 직전 B씨가 잘 투자해 돈을 벌어 달라고 맡긴 2억 원도 날려버렸다. 이렇게 주식 투자로 주식이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주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병원 일만 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원 건물과 집까지 날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씨는 파산 이후에도 3년간 원룸에서 혼자 살며 남은 수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이어갔다. 그렇게 실패해서도 또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자 2달 전부터 월급쟁이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식에 빠져 나락에 떨어졌다며 이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사로서 새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기사가 2012년도였잖아요. 2012년도 9월달 기사였는데 이렇게 지금은 더 잘 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4,080원짜리 주식이 3년 5개월 만에 3원짜리로 전락했다. 참, 주식 한 장에 4,080원짜리 주고 샀는데 3년 5개월 만에 3원짜리로 되어버렸다. 자, 어떤 사연인가 한번 봅시다. 주간조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12년 9월 24일 조동진 기자님이 쓴 주간조선 기사입니다. 4,080원짜리가 3원으로 전락했다. 참 이 주식 사는 사람들 참 통곡할 일이죠. 통곡할 일. 주간조선에 나와 있는 그림. 자, 이거 보니까 중국 사람 모습이네요. 중국 사람 모습. 중국 사람이 먹고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거래소 무능이 부른 중국 기업 상장 폐지 대참사. 중국 기업. 중국 기업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난 8월 30일 2012년도죠. 8월 30일 연합과기 9월 13일에는 성융광전투자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국기업의 상장 폐지가 숨 쉴 틈 없이 연이어 단행됐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퇴출이 이 두 불량 중국 기업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불량 중국 기업, 중국 고섬을 비롯해 몇몇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연합과기와 성융광전투자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중지에 이은 상장 폐지 폭탄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심각한 피해. 상장 폐지만 안 되었을 뿐 사고 팔 수도 없는 중국 고섬 투자자들 역시 천문학적 피해에 울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2012년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상장된 불량 중국 기업들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증권시장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다른 중국계 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마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랬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상장된 지 올해로 만 5년. 2012년도니까 만 5년 됐으니까 2007년이 되겠죠. 지금은 뭐 3년 더 됐으니까 8년 됐군요. 자, 2007년 8월 3노드 디지털을 시작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등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총 16개.
현재 14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음. 16개다.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5월 28일 현재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5년간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예, 불량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상장과 투자자 피해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은 한국거래소, 그 다음에 대우증권 등 몇몇 기업 공개 주관 증권사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예. 한국거래소가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 거짓 공시, 자료 조작 등의 대응 리스크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예, 이게 참 이런 거는 개인들이 어떻게 못하잖아요. 회계보증이라든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 회계보증, 거짓 공시, 뭐 자료조사 이런 것은 정말 이 한국거래소가 잘 이거 좀 조사를 하고 뭐 해서 정확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계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대차대조표라든지 재무제표 뭐 이런 걸 믿을 수 없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자들이 다 재무제표라든지 뭐 또 공시, 기업 공시 같은 걸 보고 그 기업을 판단하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 기업에 대한 자료까지 조작해 봅니다. 거짓말이지 이게.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런 것 보고 이 기업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어느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참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 같은 데서 잘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중국 기업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회계부정, 거짓 공시, 자료 조작. 대우증권 등 이런 중국 기업을 한국에 소개한 몇몇 증권사 또한 투자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중국 기업 분석 보고서, 투자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이러한 자료를 안 주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기업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라든지 공시자료 등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보를 찾고 하지만 이런 거짓된 조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우리가 재무제표라든지 공시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는 다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완벽한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거래소와 해당 증권사들은 왜 우리한테 따지냐는 식의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주간조선에서 확실히 지적해 주는구만요. 그 사이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피해,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아까 그 위에서 이게 봤듯이 이게 돈보따리 들고 가네요. 돈보따리. 이게 사기꾼들이
돈보따리 들고 가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주간조선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제 일을 못했다. 또 두 번째로 대우증권 등 이런 중국 기업을 한국에 소개한 몇몇 증권사 역시 책임이 있다. 이런 투의 기사입니다. 예. 이제 이 기사 더 읽으려면 돈 내고 봐야 됩니다. 중간조선에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돈 내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4,080원 주고 샀는데 3원으로 전락하면 이거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것은 사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전의 세계. 주식 세계에서는 작전 세력이 있다. 작전 세력에 당한 어느 공무원의 피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겠습니다. 예,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2012년 10월 19일 짠데, 작전의 세계, 작전 세력에 당한 어느 공무원의 피눈물이다. 참 피눈물이다. 자, 헤럴드 경제 박세환 기자님께서 쓴 기사 내용입니다. 인터뷰 약속 시간보다 15분 전에 도착했음에도 그의 커피잔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상대방이 이미 약속 장소에 왔는지 벌써 시간이 꽤 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약속 시간에 착오가 있었냐는 질문에 벌써 커피잔이 비어져 있으니까 이런, 혹시 기자님이 내가 약속 시간을 내가 잘못 알고 늦게 왔나 싶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을 햇살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며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말투로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풀어나갔다. 한때 남들이 부러워하던 6급 연구직 공무원 심규호, 가명입니다. 여기도 40대네요. 40대 초반. 주식 투자로 재산은 물론 직장과 가정까지 잃어버렸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됐다.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이분 재기를 하셔서 잘 살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로, 위험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한숨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인터뷰 대상이 되나요? 저 같은 사람 참 이분이 사실은 남들이 부러워하던 6급 연구직 공무원, 참 이런 데 있었던 분인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저 같은 사람 이런 말을 했네요. 신문 인터뷰 대상이 되나요? 심씨는 실패 사례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참 맞는 말이죠. 실패 사례도,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 기사 내용을 통해서 실패 사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예. 우리가 지금 주식의 위험성을 배우는 자체도 주식을 더 올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지 아예 안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을 안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주식 투자로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예. 자기는 이제 실패를 해놓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실패를 했으니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말라. 워런 버핏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는 주식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예. 바르게 주식을 하면은 주식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분은 실패했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말라. 그는 2009년부터 아이 학원비라도 벌 생각에 주식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50주로 시작한 주식 생초보 심씨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큰 주식을 샀네요. 큰 주식. 심씨는 곧 수백 % 수익률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에는 정권방송 시청과 정권정보 사이트 서핑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정권방송 이런 거 별 도움이 되나요? 정권정보 사이트. 예. 그 다음에 심씨는 2009년 봄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공공아빠라는 주식 고수를 알게 되었다. 예,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소신껏 공부하고 소신껏 주식을 해야지 남에게 의지까지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정권방송 이런 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도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공공아빠가 알려준 코스닥 관리 종목, 이 특별히 관리 종목, 관리 종목, 관리 종목 같은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텐데, 그죠? 관리 종목 W사로 처음 한 달 동안 120%의 수익을 올렸다. 예, 이게 위험한 겁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계좌에 찍힌 돈을 보고 흥분했다. 흥분할 만하죠. 120%. 1000만원 투자했는데 2200만원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2억 2천만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흥분할 수밖에 없죠. 이후 3개월 동안 코스닥 P사, D사, B사 등으로 월 평균 50% 정도 수익을 거뒀다. 월 평균. 이거는 워런 버핏이 1년 동안 평균 한 해 수익이 21%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한 달 만에 막 이렇게 수익을 거뒀다. 누구 때문에? 누구 이야기 듣고? 예, 공공아빠라는 사람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꼭 뭐라 할까요? 유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처음에는 벌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아빠의 정보나 분석은 탁월하다 못해 주식의 신 같았죠. 예,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점점 그의 말을 맹신하기 시작했다. 야, 이분이 참 안 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6급 연구직 공무원 정도 되면은 참 충분히 혼자서 주식을 연구하고 기업을 연구하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게 안타깝네요.
공공아빠는 전직 정권맨으로 지금은 강남의 한 부티크, 소규모 사설 투자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며 강남 큰손들 돈을 관리하다 보니 고급 정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시작한 심씨의 주식 투자금은 그 사이 4천만원을 훨씬 넘었다. 500만원 그럼 몇 배입니까? 10배 같으면은 5천만원이 되고 8배가 5, 8, 40 8배네. 800% 수익을 올렸다는 뜻 아닙니까? 800%. 자, 이 정도 일에 남기게 해줬네요. 자, 투자 자금과 함께 욕심도 늘어났다. 아이고, 그렇다면은 500만원으로 시작했으니까 더 많은 돈으로 시작하면 더 많이 안 벌겠나 이렇게 되겠죠. 목표는 아파트 잔금으로 바뀌었다. 예, 처음에는 아이 학원비 생각하다가 이제는 아파트 잔금으로 바뀌었다. 부모와 처가 식구 친구들과도 주식 정보를 공유했다. 여기저기서 돈을 긁고 모아 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주식에 몰아넣었다. 야, 여기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500만원이 4천원 된 거는 하나의 미끼고, 자, 이제 여기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터뷰 내내 이어지는 그의 한숨 소리였지만 이 순간 주위의 시선을 모을 정도로 깊은 한숨 소리가 부어져 나왔다. 딱 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때부터 급락하는 주가 그래프처럼 거의 3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공공아빠에게 추천받은 제2사 주식은 30%가량 오른 뒤 급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공공아빠는 개미를 떨궈내기 위해 잠시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자원개발이 공시로 나오면 주가는 날개로 날아갈 것이라고 심씨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결국 매수가는 25%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도했다. 5억 원 투자했다가 25% 날려버린 겁니다. 부모는 물론 처가 식구와 친구들에게서 원망을 들어야 했다. 그때부터 직장일은 뒷전이었어요. 뒷자 틀렸죠. 이렇게 돼야 되죠. 뒷전이 되었어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그때 그만두었으면, 이제 뭐 잃어버린 게 아까워서 그만둘 수가 없죠. D사, C사의 주식을 그치면서 주식 손해율은 눈뜨기처럼 커져갔습니다. 한 방만 터지면 끝까지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도 너무 불안했다. 사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주식 하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불안에 빠진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이분은 아주 잘못 배웠습니다. 그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건강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런 돈을 많이 하기 위해 집 담보대출과 여기서 이제 또 더 심해지는 집 담보대출과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제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공공아빠가 관리 종목이던 A사 주식을 심씨에게 권했다. 또 관리 종목이네요.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죠? 비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B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면 황제주로 돌변할 것이라는 달콤한 얘기. 이게 유혹입니다. 바이오 기업. 그러나 대박의 기대는 큰 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씨는 A사 전 대표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A사 주식을 심씨에게 권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A사 전 대표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회사 사장이 이렇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렇게 배임하고 하면은 주가는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회사가 되려면은 그 회사 대표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신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수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회사 대표들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 등 악재가 쏟아져 나왔다. 야, 아까 우리가 본 중국 사기꾼들처럼 주가를 조작도 하고 공시도 말입니다. 거짓말로 하고 허위 공시를 하고. 야, 이제는 주식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수렁이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자. 결국 A사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고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심씨는 원금의 5%도 안 되는 돈만을 건졌다. 다 날린 거죠. 야, 이분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합니까? 분산 투자. 예,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이렇게 몰아서 한 군데 하면 위험하게 되죠. 심씨는 돈을 빌려준 직원과 말다툼 하다가 회사에서 주식 투자 사실을 알게 됐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예,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본가와 처가댁에 보내놓고 아내와 법적 이혼 후 식당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는 직장을 잃은 후 자포자기하며 죽을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다시 힘을 내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를 몰랐던 때가 그립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후회하는 거죠. 아까 우리 본 그 주식 투자자들도 이렇게 후회했죠. 실패하고 나면 후회한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 의사 이야기 들었죠? 또 중국 사기꾼들이 사기친 사실 들었죠? 작전 세력에 당한 어느 공무원의 피눈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잘 불려주는 척 하다가 딱 자기를 믿게 만들고 나서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그 돈 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자기한테 처음에 아빠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0% 수익 안 나면 회비 100% 환불해 준다더니 이거 봅시다. 조선 비저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4년 7월 26일자 기사고 박원익 기자님이 쓴 글입니다. 자,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로 손실시 회비 전액 환불 제도를 시작한 곳입니다. 야, 이 회비를 다 환불해준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VIP 회원 가입 후 한 달 동안 원금 대비 3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회비를 전액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나 주식 투자 고수라면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죠? 어디에? 자기들 카페에 말입니다. 국내 유명 인터넷 주식 카페의 가입 권유 글이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카페에 가입해 주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월 30%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주식 카페 회원수는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돈 내고 할 필요 없죠. 예, 돈 내고 남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한다고 사고 하는 것은 올바른 주식 투자 습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주식 투자 습관은 항상 자기 스스로 배우고 연구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육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회비를 먹고 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래 주식을 잘하면은 주식 해가지고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자기들도 못한다는 뜻이죠, 사실은. 자,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최근 이 카페에 실제로 회비 300만원을 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A씨. 여러분, 이런 회비 내가면서 주식 하려면 아예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20여일간 추천 종목을 모두 매매했으나 손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오히려 추천 종목의 주가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주식 사면 바로 올라가고 바로 수익을 내고, 여기 보면 위에서 보면은 예, 금세 이렇게 수익을 내고, 20여일간 추천 종목을 모두 매매해서는 손해를 봤다. 적어도 제대로 수익을 내려면 2년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겠죠. 2년을 붙들고 있으려면은. 그런데 20일 만에 이래가지고는 단타라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단타. 자, 이뿐만 아닙니다. 인터넷 카페의 손실을 봤다는 글을 올리자 관리자가 글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올린 글이 게시판 성향과 맞지 않다는 게 삭제 이유입니다. 같은 글이 반복될 경우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도 받았다 합니다.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 회원인 B씨 역시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곧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가입할 때는 300만원을 내야 하지만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환불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300만원 중 가입비가 270만원, 월 회비가 30만원이라 월 회비만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30만원을 환불받으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돼 270만원을 그냥 날리게 된다며, 이런 내용을 진작에 알았으면 신청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너무 우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남에게 추천받아 가지고 주식 사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네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얻은 정보로 돈을 번 사람도 있겠지만 A씨처럼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일풍을 불 때는 이 테마주 같은 거 따라다니다 큰일 나죠. 이런 건 안 해야 돼요. 테마주. 신문에서 이런 거 테마주다. 이러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열풍이 불 때는 일반 투자자들을 인터넷 주식 카페에 대거 끌어들여 주가 조작을 한, 주가 조작을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하나의 먹잇감이다 하는 거죠. 먹잇감.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 따라다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검찰에 적발된 주식 카페 운영자들은 작년 8월에서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S사를 정치 테마주로 만들어 회원들과 함께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시세 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돈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사고팔고를 되풀이하면서. 그 결과 카페 운영자들은 불구속 기소됐고 가담 정도가 약한 회원 20명 역시 벌금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당했습니다. 작년 초엔 도용된 포털 사이트 계정 8만여 개를 사들여 정권 게시판에 허위 광고 글을 올리고 5억 원을 챙긴 김모 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정권 방송에 출연하고 주식 강좌 카페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가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정권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돈 내고 주식 카페에 돈 내고 추천 종목 추천받고 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호재가 없는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를 권유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전 세력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주식 카페 같은데 가입해서 그냥 쉽게 주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가르쳐 주는 것 따라서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까 이 공무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 이야기도 결국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봅시다. 실질심사로 상폐된 코스닥사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이번에는 맛있는 뉴스토마토 실질심사로 상폐된 코스닥사 재무구조 취약 이란 제목의 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8일자 내용이군요. 토마토 뉴스 김병륜 기자 님의 글입니다. 거래소 실질심사 결과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실질심사 결과 상장 폐지된 82개사의 평균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각각 마이너스 44억 원, 마이너스 182억 원, 마이너스 61억 원으로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상폐가 되죠. 자, 상장 폐지된 82개사.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82기사 중 자본 잠식된 기업이 39개. 이렇게 망하는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이렇게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역시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러한 상장이 폐지되기 전에 이러한 상장 폐지된 주식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하다. 특별히 이 불성실 공시, 이것도 사기죠. 사실 공시를 보고 사람들은 매수와 매도 이런 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불성실 공시라는 것은 공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기업인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실질심사 상장 폐지 기업을 살펴보면 주된 영업의 악화와 수익성 하락 등이 상장 폐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상장 유지 기업은 주력 사업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적극적으로 경영 개선 노력이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우리가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바로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노력,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한편 지난해 코스닥 시장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 수는 총 27사로, 예. 그러니까 2014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27개 기업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행정배임 건이 17건이나 된다. 이 기업인들이 이러면 안 되죠. 참 투자자들을 피땀이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의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 폐지 기업 수는 지난 2009년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그만큼 많이 나아졌다는 거다. 그죠? 상장 폐지 기업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최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전보다도 지금이 이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상장 폐지 기업은 감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 실질 심사를 통한 지속적인 부실 기업 퇴출로 최근 실질 심사 기업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현상이네요. 좋은 현상. 예. 그는 거래소는 지난달 신속 검사를 통한 기업 투자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약식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매매 거래 정지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한편 부실 기업 심사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 향후 회생 가능 기업의 개선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 이렇게 말했네요. 자,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상장 폐지된 기업 2009년도에 16개, 예? 16개, 2010년도에 28개, 2011년도에 15개, 12년도에 14개, 13년도에 6개, 2014년에는 3개, 확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총 82개사가 폐지됐다.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주식을 사지 않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상장 폐지될 수 있다. 기업은 항상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해 두고 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실패해가지고 50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목매 자살했다. 예, 올해 4월달 이야기입니다. 강원지방신문에 나온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예, 주식 투자 실패 50대 중학교 교장 목매 자살. 주식 투자를 잘못해 전 재산을 잃은 중학교 50대 교장이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 안타깝네요. 주식 투자를 잘 했으면 좋을 텐데.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인천 간석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 굉장히 위험해, 그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리고 현금이라든지, 주식, 여러 주식 등, 이렇게 분산해서 또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 주식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그 안에서도 또 분산 투자. 그래, 주식도 하나만 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종목. 이렇게 분산 투자. 위험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험. 근데 이분은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 대단히 위험하다. 주식을 좀 올바르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10여 년 전부터 주식 투자로 집까지 모두 잃은 상태에서 오피스텔에서가 되겠죠. 부인과 단둘이 생활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참 슬픈 소식입니다. 이 주식이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5위 갑부 주식 투자 실패로 자살했다. 조선일보 조선닷컴 기사입니다. 파리의 김홍수 특파원께서 2009년도 1월 8일자 신문입니다. 아돌프 메클레라고 하는 갑부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메클레는 제약회사, 시멘트회사 등 총 120개 회사를 거느린 독일 재벌로 그의 그룹의 지난해 총 매출은 300억 유로. 이런 분이 왜 주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그냥 회사만 잘 그냥 해도 평생 그냥 쓰고도 남을 텐데 왜 이렇게 참 인간의 그 어떤 욕망, 욕심의 끝이 어딘지를 묻게 되는 참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요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행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족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만족할 줄 만족.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만족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추구만 하다 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 만족.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잠잘 곳에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죠. 자, 그의 유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가족과 그룹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폴크스바겐 주식을 공매도 했다가 흔물나고 대감론 주식 거래 행태에 배팅했다가 10억 유로를 날린 뒤 자금난에 몰린 것이 자살을 선택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깝네요. 그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자동차 회사 주가가 폭락할 때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 주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말입니다. 주식을 빌려 대량 매도했다. 공매도한 거죠. 그러나 포르쉐가 폴크스바겐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했던 것 때문에 이제 주식을 비싼 값에 사서 갚아야 되니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죠. 결국 이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연방정부의 손을 벌려보기도 하고 주정부에도 손을 벌려봤지만은 다 거절을 당했다. 은행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은행청은 그룹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고금리를 요구했다. 이 은행들도 참 그를 압박해왔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화학제품 도매회사를 독일 최대의 의약품 판매사로 키우고 시멘트회사, 오토바이, 섬유, 소프트웨어 등 사업 분야를 대폭 확장하는 등 뛰어난 사업 소원을 발휘해왔다. 야,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됐는데 왜 주식을 했을까?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자전거 타고 출근할 정도로 검소했고, 이런 거 보면 사람도 참 검소한 사람이었다. 2005년엔 독일 최고 훈장인 연방공로 십자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의 자살 소식 전해지자 6일 독일 주식시장에서는 그의 자회사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시멘트 주가가 11%나 폭락했다. 이렇게 주식은 위험하다 하는 것 오늘 확실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구글 검색에 들어가셔서 주식이란 말하고 주식 그리고 자살 이 두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262만 개 검색이 돼요. 단 0.24초 만에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262만 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 투자 실패 때문에 자살 또 비관해가지고 서울대생이 한강투신 자살 2009년이네요. 야, 서울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죠? 여기도 주식 투자자 자살.
아들 방에 북내탄 피운 부모, 주식빚에 자살 결심.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위험하죠. 주식이. 자고 나면 주식 투자 실패, 자살 소식. 2011년도 이때 정말 그 경제적으로 많이 다운될 때였어요. 그래 주가가 막 하락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 당시에 지금은 뭐 130만원 이래 하지만은 그 당시 이때는 67만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이때 자살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빚내서 한 주식 올인 자살, 주식 올인 자살 예고하는 40대 순저. 예, 빚을 내가지고 또 주식했대요. 빚내서 주식하지 말자 하는 거죠. 1997년도에도 주식 투자로 전 재산 날리고 투신 자살. 이렇게 주식으로 인해서 망친 사람들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주식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예. 조심해야 된다. 안 하면은 좋고 또 하면은 하게 되면은 좀 더 철저히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조심해서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꼭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해야 기업이 돌아갑니다.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고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기업 회사 자금으로 돌아가니까 그 투자한 그 돈으로 기업이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것이 시장으로 나오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투자 습관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위험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경제 문화의 경제 이야기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